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10번 테마 세율인데 별표 3개 하셔야죠. 시험에 29회 시험만 안 나왔었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고 30회 시험 때도 29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작년에 나왔고요. 역시 올해도 또 역시 세율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575페이지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율이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넘어가시면 576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먼저 표준세율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하죠. 자, 그럴 때 화살표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에요. 표준세율. 지자체 장은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다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낮은 세율 적용한다 땡이고. 동그라미 3번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이요. 공유물은 취득할 때 지분이 있고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내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취득세 적용되냐 해가지고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까지 이 표준세율 표요. 이걸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표준세율 암기 방법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상삼, 원팔, 맞죠? 이렇게 하면서 문제 풀 때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적어달라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적어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3, 4월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5, 6월 과정이라든가 취득세 세율을 특히 3, 4월 달에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때 이제 세율 암기 방법을 보고 오시라고 인강을 보고 오시라고 제가 하지 안 적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는 현재 세율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또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어요. 근데 뭐하러 2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종전에 옛날에 취득세는 2010년도까지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표준세율은 2%였습니다. 원시 취득이든 승기 취득이든 좌우지간 2%였는데 등록세 세율이 복잡했어요. 등기 원인에 따라서. 그래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는데 자, 제가 이게 이제 통합이 돼 가지고 이제 통합된 취득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현재 세율은 항상 이렇게 옛날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등록세 세율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 통합된 세율, 표준세율은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외워요. 이거 외운 다음에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이 되는데 이걸 왜 분리해서 외우냐면 이렇게 분리해서 알아둬야지 현재 세율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세 세율로 암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갑이라는 어떤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암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려서 조실부모했고요. 그래서 어려서 조실부모한 게 한국 드라마 속에 만약에 이게 여자였다. 자, 그러면 여자 주인공이 만약에 한국 드라마 속에서 어려서 조실부모했다. 그 여자 주인공 얼굴 예쁘고 성격 쾌활모드고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는 잘생겼고 집안도 빵빵하고 둘의 사이를 시어머니 될 사람이 반대하고 그런 스토리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은 남자고요. 어려서 조실부모했고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힘들게 살았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있었고 이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진 적이 있고 그걸 발판으로 오늘날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자, 마음이 걸려가지고 자신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죠. 졸지에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웠습니다. 서산 내려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삼삼했고 좋아서 팔짝팔짝 되었고요. 338. 그 다음에 자, 농군이 되기로 결심했죠. 이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엇을 심기로 결심했습니까?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는데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보자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 잘 짓고요. 동네 소문 짱 났죠? 유식하다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자, 윤석이라는 조카애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부를 때 야, 윤식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식이시.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서울에서 농어민대회 열렸는데 얘가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됐죠.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 초청받아서 칼국수 얻어먹고 선물 하나 받고 내려가는데 어떤 선물 받았어요?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식의 선물로 받고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우는데, 자,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원판 영삼식인데 원팔로 발음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거는 뭐냐면 다 이게 취득 원인입니다.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표시되죠. 천분의 3, 천분의 8, 천분의 8, 천분의 15 이렇게 천분의 단위로 표시가 되는데,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입니다.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자, 그리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세율입니다. 이것은 등기비용에 대한 거 외우는 거예요.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한 거, 등기비용에 대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2% 플러스를 해야지만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이 됩니다. 먼저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자, 상삼팔,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팔인데 앞에 게 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1천분의 3이니까 0.3%인데 이건 등기비용이죠. 예. 그래서 2% 플러스 해야 되니까 2% 플러스에 통합된 세율이 되니까 2.3%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삼 2.3이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자 만약에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팔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배웠냐 이런 식으로 처음 본다는 신기하다는 식으로 쳐다보는 분들은 아닌 거죠? 지금 그 표정은 신기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죠? 아, 다 알고 있는 건데 힘들게 쓰냐 이런 표정인 거죠? 아, 그래야지 지금 자 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상삼팔 2.8%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인데요.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잖아요.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취득했다. 증여나 기부받아 취득했을 때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요. 제사,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정당 같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이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입니다.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자, 그러면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무동이 815, 1천분의 15, 1.5%입니다. 근데 이건 등기비용이고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증여받았다 누군가로부터, 자 그러면 무동기 815 몇 프로? 3.5%입니다. 그 다음에 유식이로 소문 짱 나는데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등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매매, 자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유식, 자 농지를 만약에 매매나 교환 등으로 자 유상승계 취득했다 그러면 유식 1천분의 10이니까 1%인데 이거 등기비용이죠.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자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했다. 자 그러면 유식 자 3%입니다. 1%에다 2%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이외 부동산이라든가, 자 여기 보세요. 농지 이외 부동산,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또 그 다음에 또 1세대 4주택이에요. 올해 2020년 개정세법 1세대 4주택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1세대가요 갖고 있는 주택수가 한 채, 두 채,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는 이제 영구인하 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1%부터 3%까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낮은 세율이 정도입니다. 근데 자 1세대가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이제 그 주택 취득세 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 건축물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예요? 4% 세율 정도입니다. 4%. 그래서 U10, 20, 2%에다 2% 플러스 몇 프로? 4%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2020년 개정세법 1세대 4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다? 4%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원팔03 시계인데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원8이니까 2.8%입니다. 2.8%. 원시 취득 2.8%예요. 그 다음에 03시계예요. 자, 03, 빵3, 03.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이거?
0.3이니까 2.3%입니다. 그래서 2.3%고요. 공유 합의 총률 분할로 인한 수익은 0.3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외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냐? 상삼팔, 무동이 815, 유십 20, 원팔, 0.3시계. 이걸 외워둬야지 자유자재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 표준 세율 중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겁니까? 4%. 이게 제일 높습니다. 농지, 이해부동산을 또는 1세 4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취득했을 때 4%가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동이 815,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유십, 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세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서 알아두셔야지 실전에서 당하지 않고 곤란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해놔야지. 자, 얘가 3%가 그 다음으로 높고요. 자, 4%, 3.5%, 3%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세율이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은 상삼하고 0.3이 제일 낮습니다. 자, 이거 2.8% 써놨네, 제가? 이거 왜 말 안 했어요? 2.3%인데. 뭐 잘못 써놓으면 0.3이니까 2.3%인데 2.8% 잘못 써놨는데 말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0.3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강의는 이게 어떤 아주 민감한, 아주 그냥 민감한 센서 같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터치 버튼이 굉장히 민감해. 그래가지고 살짝만 잘못 건드려도 탁 이렇게 잘못 오작동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강의가 똑같아요. 강의하다가 잠깐만 딴 생각하거나, 여러분 수강생분 중에 잠깐 좋으신 분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늦게 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자리를 못 잡는다거나 막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는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그 자리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빨리 책을 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또 좋으신 분이 계시면은 빨리 눈을 떠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말이 잠깐 이렇게 아주 민감한 센서 잠깐 말이 헛나가요. 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상삼하고 같은 거 0.3 같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위입에 부동산을 상속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상삼 8하고 같은 거, 무동이 8하고 같고 원 8하고 같고요. 이걸 미리 하여튼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스토리를 무조건 외워둬야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표준세율 당하지 않고 실전에서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그냥 마음 급해가지고 막 시험장에서는 막 문제 막 빡빡 풀 때 그때 사고가 잘 안 돼요. 미리미리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은 미리 딱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지 이게 답을 빨리 고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당황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 확실하게 우리가 외워둡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요약집 576페이지 표를 보시면 무조건 외워둡니다. 표를 별 표시해놓고 무조건 외워둬야 되는데,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머리 글자를 따서 해놓으시면 되죠.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 3, 8입니다. 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남기 어떻게 한다고요? 무독립 8, 1호입니다. 무독립 8, 1호.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 유상 취득의 경우는 유십, 20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유십 1%에서 2% 플러스 3%고 농지 이외 1세 4주택 밑줄이고요. 여기 별 표시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도 아예 여러분들이 유상승계 취득도 여러분이 아예 그 옆에다 얘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딱 적어놔야죠. 알고 있지만 적어놓으세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그랬을 때 농지면 3%고 농지 아니고 이외 부동산이나 1세 4주택 여기 밑줄 놓고 별 표시해놓고 자, 몇 프로다? 4%라는 거예요. 원시 취득은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원팔이고 2.8%입니다. 비고란을 보니까요,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돼 있어요. 자, 이렇게 써 있을 때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질문이 엄청 많이 오는 것 중에 이거 계속 물어봐가지고 제가 답을 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되는데 꼭 이제 강의를 안 들으셨는지 이걸 계속 물어봐요. 뭐냐면 자, 원시 취득은 신축, 재축, 건축물 신축과 재축, 매립간척으로 인한 토지 취득이죠. 원시 취득했다 원8입니다. 2.8%인데 자,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요?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증축 등 써놓고 증축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소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한다.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세율은 어떤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원팔 2.8%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건데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수강생들 꼭 질문하시는 게 나중에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아니 원시 취득은 건축물 신축과 재축 아닌가요? 네, 건축물 신축, 재축하면 원시축이죠. 근데 왜 여기 제외한다고 돼 있나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신축과 재축을 여기서 원시축에서 제외한다는 게 아니라 요 건축물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증축, 개축 등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증축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물 증축, 개수는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부분은 원시수로 봐서 세율을 정한대요. 그럼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해요. 신축, 재축은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니까 취득세 세율은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예요.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우리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 등을 합니다. 그래서 증축하거나 개수 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면적,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으면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요. 우리가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증축과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니지만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해요.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뭐예요? 원팔 2.8%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부분은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축으로 보아서 세율을 정하니까 몇 프로다? 2.8% 이렇게 필기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자,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교재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유물, 공유권 해수의 분할로 인한 취득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하세요? 03, 빵3, 03식입니다. 03.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비고란을 보니까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돼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세율 적용, 즉 0.3%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우리가 금방 이어서 이제 나올 건데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세율 특례가 적용돼요. 형식적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세율 특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표준세율에서요.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2011년도부터 통합하면서 이 조정세율인데 연결나사처럼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뭔가 연결나사 같은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해서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냈죠. 중과 기준세율은 현재 1,000분의 22% 정해져 있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해요. 그러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요? 표준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0.3식에 2.3%입니다.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몇 프로 적용됩니까? 실질적으로 0.3%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험에서 오를 거 없어요. 시험에서 공유 농지를 소유주별로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봤습니다. 공유 농지를 소유주별로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2.3%입니다.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하면 2.3% 얘기해요. 근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특례세율이 적용돼가지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실질적으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 0.3%가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이 적용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거지. 자, 시험에서 세율에서 세율이 몇 프로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뺀 특례세율입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근데 그냥 시험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보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3%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 표 아래에 당구장 표시가 있네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수탁자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 이전할 때 수익자의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세를 정한다. 이게 몇 년 전에 개정된 건데 어떤 거냐면 예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익자가 취득할 때 수익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 세율 정하고 이 수익자가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5% 세율 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율을 낮게 정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수익자의 취득도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U12식 이걸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봐놓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취득세 표준세율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표는 별표시 해놓고 자,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무조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2번 봅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 자, 이것도 어떤 건지 이것도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별표시 해놓고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주택을요 유상거래로 취득해요. 이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보세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어야 돼요. 그런 거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어야지. 자,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주택을 또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 돼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지.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 취득과 원시 취득은 제외합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즉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다 보니까 유상거래가 뭐냐? 그러면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영구인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에 따라 정확히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라고요?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1%입니다. 1,000분의 11%고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주택의 취득 가격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여기다가 이제 100분의 1, 100분의 1을 곱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뭐 7억 3,500만 원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1.01에서 2.99%까지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요 9억 원일 때 3%가 나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말 그대로 그 표에 어떤 그 기준이 되는 표를 요거 복잡하니까 이렇게 얼마일 때 대충 표를 이렇게 예시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9억 원일 때 3%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요거 충돌이 되기 때문에 9억 초과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냥 6억 초과 9억 원일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1.01에서 2.99%까지라고 알아두시고 실무적으로는 9억일 때는 3%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 9억 초과했을 때 몇 프로다? 3%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이 6억 초과 9억 원 이하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그냥 딱 적어 놓으세요. 뭐냐면 7억 5천만 원일 때 취득 가격이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했는데 7억 5천만 원이다. 7억 5천만 원일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딱 외워두세요. 이거는 1,000분의 22%예요. 이건 딱 외워둡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이 7억 5천보다 낮으면 1. 몇몇 프로 되는 거고 7억 5천보다 높으면 2. 몇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7억 5천만 원일 때는 몇 프로다? 2%다. 이건 아예 딱 외워둡니다. 그래서 7억 5천만 원일 때는 2%고 주택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7억 5천일 때는 몇 프로다? 2%다. 그래서 요거는 딱 외워둡니다. 7억 5천일 때는 2%고 자, 7억 5천보다 낮으면 1. 몇몇 프로고 7억 5천보다 높으면 2. 몇몇 프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워둡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9억 초과면 3%입니다. 자, 정확히 여러분들이 가격에 따라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당구장 표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에 대한 경과 조치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이것 시험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경과 조치를 감안해 가지고 이거를 고려하지 않도록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는다 등등 뭐 해가지고 이거를 피할 수 있도록 이거를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기 576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요.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거 매출입니다.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힘들어진 거예요. 자, 어떤 건 얘기냐면 이거는 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괜히 공부하기만 힘들어지는 건데 자, 이건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주택을 신축한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합니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래서 세율은 4%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주택을 신축하는 거예요. 주택을 신축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신축하고 그래서 세율은 몇 프로가 되냐면 2.8%가 됩니다. 원시축이니까 신축 2.8% 이렇게 적용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계약서를 조작해가지고 취득 순서를 바꾸면요 세금을 줄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줄였었냐면 자 먼저 타인의 토지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것으로 해요. 주택을 먼저 신축한 것으로 해요. 그래서 2.8% 원시취득 적용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취득해요. 그러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 부속 토지 취득이 되는 거니까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취득가격에 따라 1%부터 3%까지의 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계약서를 조작해서 순서를 바꾸니까 이렇게 세율을 줄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잔머리 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요. 이걸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몇 프로요? 4%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577페이지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의 범위 확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표준세율 영구인하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주택 그랬어요. 가정 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 사용되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정반대였었는데 즉 영구인하 세율 적용 대상인 1에서 3%까지 세율 적용되는 주택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얘네들을 제외했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을 3억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세율이 4%였었어요. 자, 근데 일반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근데 얘네들을 이제 정반대로 재작년에 바꿔가지고 이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이런 애들은 이제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 주택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을 6억에 취득했습니다.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얘네들 포함한다는 것도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4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별표를 칠하시면서 밑줄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방세법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11조 1항 8호 즉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세대 4주택 취득하면 자 이제 4%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주택 세율 1에서 3%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그럼 좀 더 요약집에 없고 기본세만 있는 거지만 살짝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한번 봅니다. 아니 편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뭐냐? 국내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요.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 네 번째 주택부터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여기 봅니다.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한대요. 공동소유주택은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1세대가요. 주택 3채가 있었는데 네 번째 주택은 공동소유로 주택을 취득해요. 그랬을 때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보니까 1세 몇 주택이 되는 거예요? 4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봐서 자 영구인하 세율 1에서 3%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 세율 몇 프로? 4%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요거 자 그래서 공동소유주택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1세대란 어떤 자냐? 1세대라는 것은 뭐냐?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대 4주택과 관련한 얘기는 뭐 시험에 지문에 나오면 뭐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들은 대부분 다 마치겠죠. 뭐 누구나 다 강조할 거니까 반드시 알아둡니다. 자, 별표시에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세율 특례입니다. 취득세율이요. 세율 특례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율 특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쪽을 좀 지우고 세율 특례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기는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세율 특례요. 자, 취득세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세율이 우리가 이제 표준 세율은 다 받고 이제 세율 특례인데 그 전에 문제 한번 풀고 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문제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 세율이 가장 높은 거 그랬습니다. 신축을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이면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됩니까? 몇 프로예요?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이잖아요. 신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개인 주택을 상속을 취득합니다. 상속을 취득했으니까 암기 어떻게 해요? 상삼팔. 농지 아니니까 주택이니까 상삼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자, 법령이 정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 취득. 상속도 무상 승계취득이지만 상속은 상삼팔이니까 제외하고 무상 취득. 암기 어떻게 합니까? 무독립 815입니다. 자,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비영리 사업자가. 비영리 사업자가 무상으로 취득합니다. 무독립 8, 2.8%입니다. 무독립 815에서 해서 무독립 8, 2.8%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대한 주택을 유상 취득한다.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올해부터. 자, 그러면 보나마나 답이 나왔네.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최고 높은 건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5번 보나 안 보나. 근데 5번도 한번 봐볼까요? 가정 어린이 심용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유상거래로 10억에 취득했습니다. 얘네들도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 주택에 포함해 제외요?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포함하니까 주택을 유상거래 10억에 취득했습니다. 그럼 영구인하 세율 적용되죠? 가격에 따라. 그래서 가격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네? 자,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1.01에서 2.99, 9억 초과면 몇 프로입니까? 3%입니다. 3%. 물론 이것도 이제 실전 같으면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역은 독립적이다 어쩌고 해가지고 이것도 1세대 4주택이 아니라는 전자에서 그렇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3%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세율 중에서는 취득세 4%가 제일 높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취득세 세율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율 특례는 먼저 배경적인 거 살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율 특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10년도까지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어요. 요것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 다시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오늘은 스트레칭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합니다. 아이고, 목이, 아이고, 안 좋아. 자, 반대로 돌립니다. 허리도 좌로,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지, 뭘. 자, 고개를 돌리시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기지개도 헛강을 제끼시고,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몸 푸시고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낮에 더위가 그냥 요새 그냥 어제도 그렇고 햇빛이 그냥 막 이렇게 비치면 살갗에 닿으면 햇빛이 따갑더라고요. 해수욕장에서 그 햇빛이더라고요. 벌써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더위가 시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작된 무더위를 잘 우리가 하여튼 이겨내야지 가을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고 이 시련을 이 무더위와 싸우는 이 시련을 견뎌야지 시련을 맞으면서 햇빛을 강렬한 햇빛을 받으면서 곡식이고 하듯이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가을에 결실하듯이 여러분들도 시련을 막 온몸으로 이겨내면서 받으면서 가시해야지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어요. 2010년도까지. 근데 이 A라는 사안에 대해서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요,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때 취득세는 옛날에는 2%였다고 그랬잖아요. 통합되기 전에. 자, 그리고요, 등기할 때 등록세는요,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공짜로 등기 등록 안 해주고. 근데 이게 취득세로 통합된 거예요. 취득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보세요. 세목관서에 따라 취득록세를 통합했어요. 뭐라 두 번씩 하냐, 한 번에 하자. 근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게 주려고 하니까 자,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이요. 이 표준세율은 취득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잖아요. 이 표준세율에서 자, 같게 주려고 하니까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록세를 통합할 때 조정세율인데요. 이 통합할 때 조정세율인데 이 중과 기준세율은 2%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빼요. 그러면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이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또 B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요. 옛날 취득세는 과세를 했어요. 근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옛날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통합됐습니다. 그럼 같게 주려고 하니까 등기비용 안 받고 취득세 비용 2%만 받으면 되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요? 2%.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요. 자, 여기 통합 전과 통합 후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게 어떤 거냐. 즉 A사안과 B사안을 섞어놓고 A사안이 어떤 거냐고 고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자, 골라봐라. 그래서 B사안이 어떤 건지를 고르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지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먼저요. 그 교재 577페이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원칙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인데 예외 있잖아요. 이 예외는 여러분들이 전혀 줄글지도 말고 오늘 저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아 그런 거구나 한번 봤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예외는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 그냥 또 질문도 하지 마세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인강 수강생분들 질문도 할 필요도 없어요. 시험에서는 이 세율 특례 문제를 물어볼 때는 6가지 계속 세율 특례를 물어볼 때는 한 5번 물어봤는데 물어볼 때마다 단서 조건이 항상 중과세 되지 않는다.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다. 중과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외는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외는 해당되지 않도록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 이건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이렇게 이런 거구나만 한번 이해한다면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냥 더 이상 그거로 끝 그냥 덮고 의문점 받지도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리가 바로 다음 이어서 나오는 건데 또 우리가 앞선 과정에서 배웠던 것이 뭐냐면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원래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부동산 취득하면 그렇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다만 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인데 이 부동산 취득이 여기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일 때는 이 부동산 취득이 그럴 때는 이 특례세율의 3배 세율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이 세율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 세율의 3배 세율을 정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런 거라는 걸 들었으면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를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요약집이요. 동그라미 3번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에서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갔다 오고 왔다 가고 이건데 여기 보세요. 어떤 친구가 돈 빌리러 왔습니다. 동창인데 별로 안 친한 동창이에요.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서 갑이요.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서 갑이 야, 너 사업하는 애가 네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지. 너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일단 나한테 팔아라. 소유권 이전에. 대신 네가 언제든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찾아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자, 그런 다음에 환매 특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갑이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치르고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어. 그래서 환매권 행사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환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을 보면 을 입장에서 보면 왔다 갔습니다.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해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 취득으로. 근데 취득세를. 근데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등기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아야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수를 뺀 특례세를 정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환매 등기. 자, 이런 거 다 알아주셔야 되는데 니은번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고급택 제외하고 및 부속토지 취득과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이 있는데 거기 놀러 올래? 자 친구야 너 우리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이 있는데 거기 놀러 올래? 나 그 집에 가족이야. 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러죠. 근데 제가 장성에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그 주택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옛날에 형식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부모님에서 나한테로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습니다. 형식 취득으로.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수를 뺀 특례세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작용하는 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 순환부터 계속 앙케이트 조사했었습니다. 지난 순환에. 여러분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출신이신 분 읍도 포함입니다. 자, 동으로 바뀐 거 말고 내가 태어날 당시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다. 손. 지난번 손 들어주셨잖아요. 네. 자, 좋습니다. 뭐 이쪽 동네는 하나도 안 계시고 다 동 출신이라는 얘기 지금? 다 조사해보면 나중에 사투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사투리가 이게 소개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하다 보면 한 시간만 하다 보면 다 나올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간에 리 출신 분들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논밭에서 일하고 계시죠.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가방 던져놓고 부모님 옆에서 일손도 돕고 옆에서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장성에서도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농지를 내가 상속받으면 그 논밭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그래서 형식적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아버지에서 4명이로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역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수를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은 이걸 또 이라고 했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를 정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를 정한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동가래 및 디귿벌입니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요.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요. 형식 취득입니다. 자, 등기는 근데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다만 합병 후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 중과세를 정합니다. 동가래 및 리을번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 공유물이나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자기가 나눠 가진 거잖아요. 형식 취득이죠. 근데 등기는 갑 부분, 을 부분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등기비용만 받아야죠. 그래서 표준세율이 중과금 뺀 특례세율입니다.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도 역시 똑같습니다. 단 단서 주의해야 돼요. 단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50%씩 그냥 분할하면 형식 취득인데 갑 60, 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종전 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제외하고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단서 잘 봐야 돼요. 또 거기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 순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금 이게 뜬금없긴 한데 이쪽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갑을이 공유하게 된 부동산이었는데 50%씩 지분으로요. 근데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랬을 때 취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 순액은 요 초과 취득하는 부분의 시가 순액을 과세 표준할 것이냐 아니면 자 전체 시가 순액으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이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재작년에 전체 시가 순액으로 한다. 전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시가 순액으로
과세입순을 정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입순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순 내고를 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바꾸면 초과 취득하는 부분만의 시가순 내고를 한다.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전체 시가순 내고를 한다. 한번 이해해 두시고, 동그라미 미음번 봅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번쩍 들어서 몇 메타 옮깁니다. 소유자 변동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몇 메타 옮긴 것 뿐이니까. 근데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가액은 그러하지 않는다. 1억이었는데 1억 2천이 됐어요. 초과한 2천만 원은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서 잘 봐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도 그렇고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했는지 잘 확인해야 되고, 이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했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또 넘어갑니다. 항상 넘기시니까 578페이지 더 있습니다. 비읍번을 봅니다. 비읍번을 보니까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자, 우리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그러면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이죠. 내 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형적 취득으로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계수 뺀 특례세율입니다. 왜냐고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이고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형식 취득. 등기는 근데 남편의 4명으로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남편 명의로 부동산이 다 돼 있고 4명의로 부동산 하나도 없어도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쫄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내 목 내가 찾아올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그죠? 그 다음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속 뺀 특례세율이고 시효번이 예외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도 특이하게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속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속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형식적 취득이요. 그래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고 등기비용만 받는 거, 이거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을 쫙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느냐, 이걸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요. 먼저 보시니까 요약집 577페이지 오른쪽을 봅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인데 예외가 나오죠.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이 예외는 역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한번 그런 거구나. 그런 다음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과밀옥 재건용 내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좀 이따 나오지만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때 이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이다.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세율, 즉 중과 기준세율에 이게 이게 쉬어야 되는데 뛰어야 되는데 하여튼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요? 3배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여기 봅니다. 사치성 재산 취득이요.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에서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 원래 그렇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다만 이 사치성 재산 취득은 어떤 거냐면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인데 사치성 재산이 되는 경우예요. 즉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근데 개수했더니 이게 고불악장이나 별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 됐어요. 그럴 때는 이 중과기준세율의 특례세율에 원래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잖아요. 개수로 인한 취득. 근데 그럴 때는 중과균세율 몇 배? 5배 세율 적용합니다. 개수했더니 사치성 재산이 됐다. 그럴 때는 중과균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인데 사치성 재산이 된 거니까 중과균세율의 5배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별장, 고불악장을 원래 취득할 때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런 거라는 것 했으면은 또 막 질문하셔요. 아니 뒤에 이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거기서는 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4배 합한 세율을 중과세한다고 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돼 있나요? 하면서 또 질문하지 마시고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사치성 재산이 된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자 거기 여러분 요약집 동그라미 3번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에서 기억, 니은, 디귿번 있잖아요. 거기에 묶습니다. 뭐라고 묶냐면 여러분이 묶어가지고 간주 취득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뭐라고 써놓냐? 간주 취득이야.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의 경우에 기억년 디귿번이 대표적으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가야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 개수로 인한 취득 있죠? 동그라미 기억번.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여기 봅니다. 건축물을요. 여기 보세요.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그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우린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입니다. 의지의 취득, 간주 취득이요. 그런데 간주 취득인데 이랬을 때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아까 과세표준 특수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그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2%를.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개수로,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그럴 때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신축과 재축이지. 그런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표준세율 적용하는데 몇 프로 표준세율이에요? 원시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표준세율 몇 프로? 2.8% 적용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건축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 2.8%,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 2.8%였잖아요. 예? 아까 한 거. 자, 그래서 건축물 개수,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항상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가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해야 돼요.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원시 취득 표준세율 적용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개수기여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를 변경합니다. 가액의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우리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간주 취득이요. 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목 변경에 관한 사례를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저쪽 가가지고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 지목을 변경한다. 아까 배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이런 지목 변경의 경우에 자,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5억입니다.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한 가액 얼마예요? 간주취득이니까 4억을 과세 표준합니다.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하느냐?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간주취득이니까 몇 프로요? 2%요. 그래서 4억의 2%니까 248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액 계산합니다. 아예 사례를 외워둡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어떤 세율이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아예 외워둡니다, 여러분들. 사례를. 자, 이렇게 외워두시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아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에? 아까 어떻게 배웠어요?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토지, 건물, 차량의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비를 곱했습니다. 몇 프로요? 60%. 자, 그래가지고 10억이 60%니까 얼마? 6억. 아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세 표준 구하는 거 아까 전 시간에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 기준 특례세율 몇 프로예요? 2%예요. 그래서 6억에 2%니까 2, 60이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그렇고, 자, 이렇게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이렇게 세액 계산한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난이도 높은 이런 계산 사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7페이지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리을번, 미음번, 비읍번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시설물 같은 거 취득할 때 등등. 시옷번입니다. 시옷번은 또 알아줘야 돼요. 레저 시설 있죠? 시옷번은 레저 시설 있잖아요. 그 레저 시설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합니다. 그래서 레저 시설 나왔다. 항상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이다?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추가된 게 이건데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따른 토지 취득이요. 자, 우리 납세무자에서 했잖아요. 납세무자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될 때 이때는 자, 간주시득으로 봐가지고 이 가액 조경공사 등을 해서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이게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인데 요약집에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한번 요 정도도 눈에 익혀둡니다. 그래서 이거 신설된 건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설치 조성하는 경우에 따른 토지 소유자 취득도 요거 포함됐습니다. 근데 요게 지방세법 시행령이 이게 나중에 저기 하는 바람에 요게 요약집 넘기고 나서 나중에 원고를 넘기고 나서 나중에 추가된 거라 이게 어쩔 수 없이 요약집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둡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 조성 설치했다. 우리 납세무자에서 했잖아요. 건축물 건축과 수반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건축물 소유자가. 그때는 이제 원시축으로 봐가지고 2.8%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건축이나 말없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가액의 증가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냐? 토지 소유자. 이때 취득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 정하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요약집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요약집을 계속 보시면요. 무덤과 자 넘겨갑니다. 578페이지 넘어가시니까 동그라미 2용번이요. 또 밑줄입니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 밑줄이요. 지목이 묘진 토지 어떤 세율을 정하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578페이지 요약집 2용번. 그 다음에 지읒번은요. 임시 또 밑줄입니다.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살성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있잖아요.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입니다. 사치성 재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자, 임시건축물에도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고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를 봅니다.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이다. 임시건축물이. 그럼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1년 이내일 때는 이거 비과세입니다. 자, 또 나중에 나와요. 비과세에서. 근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를 하느냐?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1년 이내면 비과세, 초과하면 과세인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사치성재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꼭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둡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자,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중과기준, 필기 좀 이따 하시고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되는 거요. 자, 요거만이라도 꼭 알아두시면 돼요. 간주취득의 경우, 즉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지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그 다음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입니다. 더 있지만 요거만이라도 딱 알아두면 닭보는 데는 시장이 없어요. 요거 딱 알아두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정도되는 것들을 눈에 이해하면서 이렇게 두시면 닭고른 데 시장이 없습니다. 요걸 딱 기억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중과세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